자, 오늘은 돈코츠 라면을 오랜만에 만들어 볼 겁니다. 클래식 돈코츠의 이치란, 세아브라 돈코츠와 지로 라멘까지 다양한 종류의 돈코츠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엔 돈코츠 라면 중에서도 매니아층이 두터운 코테리 돈코츠를 만들어 볼 겁니다. 라면 좀 즐겨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일본의 텐카이핀. 이곳에서 파는 코테리 라면은 굉장히 짜고 진하며 마치 크림스프 같은 농도를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크림스프 같은 라면을 돈코츠 버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돈코츠 육수를 위해 준비할 재료는 돼지 사골과 등뼈입니다. 한국에서 돼지국밥을 끓일 때 이 돼지 사골, 즉 잡뼈를 이용해 끓이는데 생각보다 사골만 사용하면 라면 특유의 진한 맛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뼈나 다른 부위를 섞어 더욱 진한 맛을 내주게 하죠. 돼지 사골 1kg와 등뼈 500g을 준비한 뒤 이 뼈들을 한번 데쳐줄 겁니다. 뼈들이 잠길 만큼의 물을 부어준 후 10분 정도 데쳐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회색빛의 거품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회즙, 일본어로는 아쿠라고 하는데요. 뼈에 고여있던 피들이 열을 받아 굳어 생기는 것으로 냄새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맛의 일부로 생각하는 요리사도 있어서 도전해보고 싶다면 제거하지 않고 라면을 끓여도 됩니다. 이제 잘 씻어온 뼈에 물을 잠길 만큼 부어준 뒤 육수를 뽑아줄 겁니다. 하지만 팔팔 끓여야 하는 육수 특성상 냄비가 너무 작으니 들통으로 다시 옮겨줍니다. 라면에 빠져서는 안 될 차슈도 같이 육수와 함께 끓여볼 겁니다. 준비한 고기는 삼겹살인데요. 개인적으로 차슈를 사용했을 때 가장 맛있는 재료라 생각하는데 느끼한 삼겹살이 진한 라면의 맛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원래는 삼겹살을 실로 묶어 동그랗게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저주받은 손재주 때문에 빠르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통에 삼겹살을 넣어준 뒤 가장 강한 불로 1시간 동안 끓여주겠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물을 보충해가며 육수를 계속 끓여줄 건데요. 물을 재료가 전부 잠기면서 재료보다 5cm 정도 위까지 찰 수 있도록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총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넣어둔 삼겹살을 빼주고 등뼈도 같이 제거해줍니다. 한국에선 등뼈를 먹기 위해 소비하기에 뼈에 살을 많이 붙여 판매를 합니다. 이 살들을 육수에 담가놓기는 아까우니 잘 발라 사용하도록 하죠. 살을 잘 바른 등뼈를 다시 들통에 넣고 잠길 만큼의 물을 부어준 뒤 다시 1시간 동안 끓여주겠습니다. 라면을 직접 끓여본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특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컵라면입니다. 2~3시간 정도 끓인 육수는 사골 정도의 점도를 가져 라면 국물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데요. 아까 발라놓은 등뼈살도 같이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색깔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감자탕과 비슷한 맛이 나서 제가 라면을 끓이면 꼭 먹는 특식입니다. 이제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대한 국자는 까오기라고 하는 국자입니다. 들통처럼 깊은 냄비나 점도가 있어서 밑에 들러붙을 수 있는 육수의 특성에 아주 잘 맞는 국자이죠. 이제 다시 잠길 만큼의 물을 부어준 뒤 1시간 동안 끓여줍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등뼈는 뼈가 조각나기 시작하고 사골의 머리에 붙어있던 연골과 살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물을 보충한 뒤 1시간 동안 끓여줍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골수를 빼주는 과정을 해줄 겁니다. 골수에는 굉장한 감칠맛과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높아지는 칼로리와 함께 엄청난 맛도 더해줄 겁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슬슬 뼈의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하며 국물이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국자를 저어가며 다시 물을 보충해줍니다. 7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뼈들이 거의 분해가 되고 대부분의 재료는 녹아 국물의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 보충해줍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냥 봐도 걸쭉한 느낌인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보충해줍니다. 드디어 9시간의 대장정이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체에 육수를 걸러주면 라면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우선 덩어리가 큰 뼈들만 먼저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체에 걸러 연골이나 살들을 같이 남겨줄 건데요. 바로 이 육수를 한번 갈아줄 겁니다. 최대한 진하고 걸쭉하게 육수를 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연골과 살 조직 하나하나까지 세포 단위로 국물에 녹여버릴 겁니다. 이제 전부 갈렸다 싶으면 다시 한번 체에 걸러줍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거의 참치처럼 으깨져 걸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냉장고에서 하룻밤 정도 식혀주면 9시간 동안 끓인 라면 육수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토핑들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는 차슈를 다장다장 재워줄 간장 양념을 만들어 볼 겁니다.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미원 1큰술, 미림 50ml와 간장 150ml를 냄비에 넣어줍니다. 이제 완전히 확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끓인 양념을 체에 한번 걸러 다진 마늘을 걸러줍니다. 이 다진 마늘은 토핑으로 쓰일 거니 따로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지퍼백 하나를 가져와 아까 삶은 삼겹살을 넣어주고 양념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최대한 공기를 빼내 하루 정도 재워주면 차슈 완성입니다. 라면에 빠질 수 없는 토핑, 일본어로는 아지타마고, 맛달걀을 만들 겁니다. 달걀이 잠길 만큼의 물을 넣고 소금 1큰술과 식초 1큰술을 넣어줍니다. 소금은 달걀이 잘 까지게, 식초는 달걀이 깨졌을 때 아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달걀을 넣어줍니다.
전 7분 동안 삶아줄 건데요. 7분을 삶으면 편의점 감동란 정도의 익힘이 됩니다. 다른 냄비에 설탕 1큰술, 미림 2큰술, 청주 2큰술, 물 120ml와 간장 200ml를 넣고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끓여줍니다. 이제 잘 익은 반숙 달걀을 지퍼백에 넣어주고 간장을 부어 이건 역시 하룻밤 재워주면 아지탐하고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면의 간을 담당할 타레를 만들 차례입니다. 라면은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아닌 타레라는 양념장을 만들어 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금 2작은술, 미원 1작은술, 미림 2작은술, 청주 2작은술, 물 50ml와 간장 50ml를 넣고 소금이 녹을 정도로만 끓여줍니다. 이제 다시마 약간과 가스오브실을 한 줌 넣고 15분 동안 재워준 후 체에 한번 걸러주면 타레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라면을 완성해볼 차례. 하룻밤 재워둔 달걀과 차슈를 꺼내줍니다. 이제 베이컨처럼 삼겹살을 썰어주면 되는데 이대로 먹기에는 너무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치질을 한번 해줘 기름도 녹여주고 불맛 가득한 차슈를 만들어줍니다. 그릇에 타레 2큰술 30ml를 넣어주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일반적인 국자가 50ml이니 총 300ml 6국자를 넣어줍니다. 국물에 삶은 라면면을 담가주고 한번 정돈해준 뒤 차슈, 대파, 마늘, 목이버섯과 아지타마고를 숟가락에 올려 담가주면 코테리 돈코츠 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너무 더워지기 전에 돈코츠 라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 굉장히 라면을 좋아해서 이 레시피가 제 입맛은 아주 좋았지만 평범한 분들이 먹기에는 굉장히 짜고 느끼하고 속이 더부룩한 라면일 겁니다. 국물도 굉장히 걸쭉해서 다 먹어갈 때쯤에 마치 국물이 식도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코테리의 매력이라 며칠 지나면 다시 생각나는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따라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집에서 경험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